김건희는 정말로 구속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정말로 특검 수사 안 했으면 어쨌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지금 목걸이 받은 것도 수계, 네. 심지어는 봤더니 로봇계 사업자가 그러니까요. 시계도 선물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저는 이건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그 방클리프 앤 아펠은 들어봤습니다. 예, 최고위원님. 근데 바쉐론 콘스탄틴? 저는 이건 처음 들어봤어요. 전 그건 들어봤어요. 오, 그래요? 있으세요? 아니 그게 남자들은 시계에 좀 저런 걸 하니까 예.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 옛날에 그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뭐 시계 뭐 3대 천왕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맞아요. 예. 나오거든요. 괜히 살 수도 없으면서 찾아보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어쨌든 이 바쉐론 콘스탄틴 5,400만 원짜리 시계를 본인이 요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달라고. 예예. 그 디모 업체의 서모 회장 대표를 원래 이 사람이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김건희 씨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이라는 건데 후원금도 세게 내고 예, 1,000만 대선 원 때. 냈었죠 최고 한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 넥타이를 67개 30에서 35만 원짜리를 67개를 주고 그리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한겨레 신문하고 당시에 전용기 의원실이 같이 협업해서 이 로봇계의 황당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8억 원대의 수의 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로 이 금액이 몽땅 로봇계 사업으로 가져갔을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높은 네.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김건희 씨가 소위 이제 해먹은 게 이것뿐만이 아닌 거죠. 드러난 게 이런 정도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관저비리에 대해서도 초특급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21g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죠? 등등의 이슈들을 종합을 해볼 때 김건희 씨는 정말 요소마다 오늘 그 누굽니까 김예성 씨가 네. 귀국하면서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 보니까 그 누나는 이자 1원까지도 다 계산해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구나. 자기가 개입한 모든 이슈에 대하여 시계면 시계, 목걸이면 목걸이, 팔찌면 팔찌, 가방이면 가방, 신발 하다못해 신발까지 싹 다 받아서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에도 지금 이 선물을 한 것인지 그냥 정말로 사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에 있는 여러 로봇계 회사 법인하고 총판 계약을 체결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내가 만든 로봇이 아니라는 거잖아. 미국 거죠. 그렇죠. 미국. 그러니까 뭐 미국 수입해서 로봇 파는 가져다가 거죠. 그렇죠. 물건 우리 떼다 대통령실에 논다는 건데 네.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억짜리 계약이 체결될 뻔했다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면이 이거를 보면 이게 제가 그 최고위 발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해먹는 거를 당내에서 서로 교육하면서 이 공유를 하는지 옛날에 그 로봇 물고기 생각 안 나십니까? 네, 이거 맞아요. 맞다. 5분 물고기도 있었어요. 그게 뭐 40억인가 60억인가 네. 해서 뭐 물고기가 이렇게 해서 뭐 수지를 점검하고 근데 네. 무슨 수지를 점검해요 지금 엉망진창 돼 있는데 그 4대강 할 때 그렇게 해먹은 거 그대로 야 물고기는 한번 써먹었으니까 이제 개로 가자. 요새 이제 애완견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개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진짜. 아니 걔가 무슨 그 경호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과학 경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게다가 또 이제 해먹을 결심이 이렇게 투철하다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지금까지는 누구한테 돈 맡겨서 대진 투자하고 차익을 나눠 가진 걸로 보였는데 뿐만이 아니고 김범수라는 전직 SBS 아나운서 코바나 콘텐츠에도 적을 두었던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차명 투자도 해서 수익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정주 기자? 네. 지금? 제가 요거를 그때 한 그 지난주인가? TV에 나와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김범수 씨가 8월 3일 이때 수환조사 받았죠. 네. 일요일에 수환조사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처음으로 이제 수환이 되는데 특검팀에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 이제 특검에 제가 듣었던 말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김범수가 들어가서 다 불고 났어요. 예, 싹 다. 근데 그 분 것 중에 사실 이 차명 계좌가 있었죠. 그렇겠지. 예, 그리고 이 차명 계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안이 조금 복잡해서 사람들이 날짜를 헷갈리는데 김범수 씨를 왜 특검이 그렇게 단서를 잡고 불렀냐 보면 도이치모터스는 그 3차에 걸쳐서 이제 주가 조작이 일어나거든요. 조금 이제 2010년을 전후로 보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두 가지만 정리되면 김범수가 어떻게 연루됐냐면 코바나 컨텐츠의 사내이사라거든요. 등기이사예요. 이 기간이 두 차례 걸쳐서 이제 나누는데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김범수가 지금 차명 계좌 3억으로 태운 날짜가 2011년 8월이에요. 그렇지. 예, 사내이사 들어가고 2달 만에 합니다. 예, 그리고 사내이사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샤갈전 한다고 홍보를 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게 2011년 2월이에요. 그 라디오스타 나와가지고. 그건 영상이 남아있어요. 2011년 2월 16일치 라디오스타를 유튜브에 쳐보세요. 나옵니다. 아나운서 특집으로. 네, 내가 샤갈전 지금 하고 다닌다. 하고 다닌다. 그래서 아나운서들한테 김구라 씨하고 막 그 표 뿌리거든요. 이게 그럼 종합해보면 뭐냐면 이미 도이치모터스 사내이사로 들어가기 전에 그 작업을 하면서 샤갈을 도와줘요. 그리고 사내이사 들어가고 누나 나도 같이 한번 태울까? 아 동생이네. 동생 태울까 해서 거기를 3억으로 태우는 거예요. 오. 그러면 퍼즐이 딱딱 맞아요. 그렇네. 근데 요거는 특검팀에서 이미 FIU 다 받아가지고 계좌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범수한테 마지막 블랭크 진술을 받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알 법한 유명인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뭐냐면은 그 김건희랑 이제 뵌 적이 있는 분입니다 한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김범수에 대해서 김건희가 그렇게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그 둘 사이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미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에 파탄났죠. 우리 이정주 기자의 말대로 김범수 아나운서가 아쉬울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네. 다 제대로 직원직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네, 뭐 저도 뭐 이제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저기 구글에 쳐보면 김범수, 김건희 치면 다 네. 내용은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할까요? 아니 아니, 됐어요. 그만해. 됐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너를 아껴서 하는 말이야. 그만해 이제. 아니 저는 경향신문을 위해서 그냥 개인적 친분이 상당하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 친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좌도 맡기지. 그분이 송파구에서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계좌 그 차명을 해놓으면 사실은 들고 튀어도 어떻게 할 수가 아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때는 신뢰할 수 있는 윤석열 같은 사이였으나. 결혼하기 있겠죠. 전이었어요. 네. 아니 그건 그래요. 예. 11년도 전이 11년이니까. 예. 아니, 2012년에 결혼했죠. 예, 11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때는. 네. 직전이네. 예. 그 사람은 그 결혼식 들어가기 전까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부 기자님?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제 김건희의 그런 범행들뿐만이 아니고 윤석열의 잔당들에 대한 처벌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최근에 눈여겨보는 보도 중에 하나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하고 끝까지 윤석열을 지키려고 했던지를 이제는 알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어쨌든 오늘 아침에 쏟아진 보도가 굉장히 많이 많아요. 있어요. 네. 이제 박성재 장관이 그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이 내용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뭐 네. 어떤 거냐면은 네. 일단은 비상계엄 당일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12월 3일에 그러니까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가지고 법무부 국시장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특히 이제 검찰국이라는 데가 검사들의 인원에 대한 파견 문제를 결정하는 부서인데 거길 상대로 합동수사본부 쉽게 얘기해서 여인형을 위시한 군이 중심이 될 합동조사본부에 파견할 검사 관련된 내용들을 검사를 파견해라.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새롭게 알려졌고 그게 이어가지고 12월 7일 날 계엄이라서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이제 여러 국무위원들이 나왔는데 당시에 12월 7일에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거죠. 박성재도. 예. 박성재와 법무부의 과장 한 명이 동석하고 있었는데 그 우리 또 이상민이 하는 발언을 보면서 뭐 내란 관련 발언을 보다가 박성재가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되느냐고 했더니 정말 그 용감한 그 법무부에 있는 과장이 계엄 선포에 의한 친위 쿠데타는 내란이 맞다는 게 확립된 법원의 판례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얼어붙은 분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이 과장을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폭언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다, 꾸짖었다 이런 게 이제 기사의 내용인데 여하간 박성재라는 사람은 비상 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여러 가지 주모의 정황까지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주목했던 12월 4일에 있었던 삼청동 안가 회동의 핵심 멤버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당시는 야당 의원들이죠. 야당 의원들이 그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비판할 때마다 꼿꼿이 써가지고 째려보고 항의하는 의원들을 향해서 막 대응하고 이랬던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심우정 총장하고도 3번이나 통화한 내용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심우정 총장은 비화포는 갖고 있었지만 드러나는 그 단서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여인형의 그 통화, 그러니까 법무부의 검찰국
을 통해서 파견 검사를 합수부에 파견할 검사를 알아봐라라고 지시한 거 포함해서 비상계엄과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증거가 드러난 거고 여기에 연동되어서 심우정 총장의 개입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그날 밤에 11시 1분, 13분, 그다음 이튿날 0시 25분에 박성재와 심우정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쵸. 상식적으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통화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내용이 특히나 어떻게 불법적인 계엄 속에서 합동수사본부를 지원하기 위한 검사 파견이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은 죄책이 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그게 그 뭐 상식적으로 그 계엄 선포하자마자 그렇게 통화를 했다는 것은 미리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 우리 국민들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유 지금 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래 가지고 통화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 법을 전공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는 사람이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자기가 옹호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그렇죠. 되어 있지 않으면 네. 나올 수 없는 발언이죠.